학생들이 또 왔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서는 대신여고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가 두 개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설명을 준비하면서 대신여고 시험을 다시 한번 보고 청원여고 시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여고 시험지를 보다가 청원여고 시험지를 보니까 또 선녀더라고요. 그나마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물론 청원여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오늘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사실 청원여고는 뭐 특별하게 교육과정 편제가 뭐 다른 학교와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1학년은 다 똑같고요. 모든 학교가. 이제 2학년은 좀 학교마다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방금 앞에 대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수랑 미적분을 사실 2학년 1학기에 다 해버리거든요. 한 번에. 근데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과로 좀 전형한다면 기하를 좀 수강해야 될 텐데 그때 2학년 1학기 막바지 가서 우리가 시작할 수 없으니까, 만약 기하를 한다면 뭐 여름방학 때쯤에는 한번 시작을 하면서 좀 2학년 때 좀 부담을 줄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만약 기하를 한다면 또 여름방학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시험을 좀 보면요. 우선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고요.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는데, 우선 청원여고가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서답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 많아요. 실제로 객관식이 54점이고 주관식이 46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답형이 11문항이 있다고 쳤을 때 실제 그냥 답만 내는 단답형이 있고요. 정말 아이들 서술을 해서 써야 되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문항이 단답형으로 나오고 2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술형은 보통 한 문제당 8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은 두 문제에 16점이 되고 나머지가 일반적으로 답만 내는 단답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청원여고가 당연히 처음에 시작이 1번부터 12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13번부터 주관식으로 나올 텐데, 하나 좀 재미삼아 얘기를 하자면 청원여고는 전체 모든 학교들 중에서 첫 페이지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통 학교들이 첫 페이지는 쉽게 내거든요. 청원여고는 첫 페이지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 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막 틱하고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원여고는 주관식에서 좀 쉽게 내기 때문에 주관식 처음 시작하는 13번, 14번 제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13번, 14번이 좀 쉽고, 오히려 1번, 2번에서 약간 하다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지를 봤을 때 엄청 튀는 문제가 있진 않아요. 일단 시험지가. 아까 뭐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셔서 말씀드리지만, 대신여고는 시험지를 딱 보면은 이 문제 조금 아이들이 풀 수 있을까? 좀 이런 감이 있는데, 청원여고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갑자기 훅 튀는 문제가 나오진 않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 충분히 좀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원여고 시험을 보면요. 우선은 학교에 부교재나 프린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교재에서 연계된다거나 프린트에서 연계된다거나 그런 문항 없이 수업한 내용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쉬운 난이도는 뭐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특히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들이 되게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하는 편이에요.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사실 쉬운 난이도들은 뭐 굳이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고요. 두 번째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유형들도 사실 뭐 엄청 어려운 문항들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야 될 필수 유형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1등급을 사실 맞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문항들을 좀 맞춰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보통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나 아니면 좀 외부 문항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쳤을 때 청원여고에서 한 3-4문항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 틀린다고 쳤을 때 그럼 1등급이 될까라고 치면은 또 의외로 청원여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튀긴 학교인데, 사실 그 이유는 여기 있죠. 단답형 11문항이라서 이거를 다 내가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에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쉽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쓴 답이 맞을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객관식은 내가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수정해보면 돼요. 다시 풀어보면 되는데, 주관식은 내가 썼는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실수했지만 또 실수한지 모르죠. 사실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등급 컷이 좀 낮게 나와요. 왜냐면 이 서답형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0 후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물론 10% 기준입니다. 이제 10%로 바뀌었기 때문에.
10% 기준에서 한 70점 후반대가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 상위라고 보이는 정도의 난이도를 틀렸어도 계속 가능은 했다. 물론 그거 말고 다 맞추면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청문여고 시험 어쨌든 1등을 맞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어렵게 나오는 문항들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문항들도 어떻게 맞출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이 되게 간단하고 이쪽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첫 페이지고 여기가 한 3-4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건 사실 생겼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요. 실제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가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입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이면 사실 아이들이 쉽게 풀어내는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좀 모의고사 4점짜리를 넣어버리면서 조금 말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문여고 시험을 뭔가 대비하고자 할 때는 앞에서 풀다가 막히면 과감히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요것을 붙잡고 있다 보면은 뒤에서 오히려 시간을 많이 못 쏟거든요. 특히 서술형도 많이 풀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쪽에서 뭔가 막히는 게 있더라도 일단 넘어가고 여기를 다시 해결한 뒤에 돌아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이 다시 13번부터 시작되면은 여기서부터 좀 간단한 문제들로 가다가 다시 점차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단답형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어려운 문항들도 결국 풀어내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저희 교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푸는 걸 푸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도 풀 수 있는 힘을 좀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하다 보면은 결론은 사실 저는 수업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항상 왜인지를 좀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고 틀리면 아이들이 하는 게 그냥 답지 보고 해설 보고 그냥 고쳐요. 제가 강의를 해도 그냥 사실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학원에서 맹탕입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다 보면은 눈을 보면 사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보면 얘가 집중하고 있구나. 얘가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 눈은 칠판에 와 있지만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가 느껴지거든요. 10명 앉아있으면 정말 반짝반짝이는 친구는 한 2명 정도인 것 같아요. 항상. 물론 그 안에서도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항상 그걸 제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의 제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내면으로.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아이들이 숙제 해왔을 때 틀린 문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좀 너가 왜 틀렸는지 좀 적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틀린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너가 다음에 맞춰야 될 방법이 있을 건데 사실 그것까지 애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으면 그거 틀린 거지. 고치면 되지. 이 정도에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너가 왜 틀렸는지를 항상 좀 점검하도록 좀 지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문항에 대해서 좀 오답 이유 작성시키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여고의 어려운 문항들 모의고사에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한 번 아이들이 풀었다고 해서 맞출 수 있지는 않거든요. 한 번 풀어봤으니까 너는 당연히 시험 때 맞춰야 돼 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여러 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본교재에서도 틀린 문제 다 보내, 워크북에서 틀린 문제 1단원 뭐뭐 문제 보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쭉 보냅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마다 맞춤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어떤 학생은 몇 번 해서 다 주간지도 다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1단원 끝나면 1단원에 대한 주간지, 2단원 끝나면 2단원에 대한 주간지로 제공을 하면서 교재를 좀 자체적으로 좀 이해독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당연히 아이들이 스스로 좀 다시 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나눠주면서 주간지 형태로 좀 이해독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업은 다 복습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있어서 모든 수업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죠 아이들이. 수업을 두 번이나 볼까요? 한 번에 잘 보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촬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이들 좀 질문할 수 있게 숙제하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4시간으로 카톡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좀 하는 아이들만 주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해라 카톡으로 좀 질문해라고 해도 항상 하는 아이들은 많이 하고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은 좀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은 좀 닥달하고 있긴 한데 좀 고쳐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카톡으로 좀 질문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여고도 두 문항의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서술형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도 16점이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면 사실 점점 1등과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걸 잘 풀 수 있게 아이들 내신 대비 다가오면은 아이들 서술형 직접 쓰게 하고요. 특히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거를 다시 돌려주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좀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여주면서 좀 아이들마다 첨삭해주면서 서술형을 좀 고쳐나갈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는 과제 이행도나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다 공유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만 소개드리면요. 이제 지금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요 교재로 지금 겨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이니까 절반 정도가 지났고요. 요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운동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강사를 좀 하고 난 뒤부터 사실 남들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되게 축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주말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취미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로 이름을 짓게 됐는데, 사실 뭐 운동과 뭐 수학이나 다 같다고 생각해요. 공부나. 결국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 동안 좀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제 3월부터는 좀 벌크업이라고 하면 사실 몸집을 좀 키우는 뭐 이런 행위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벌크업이 될 수 있는 좀 기간을 가지면서 3월달부터는 좀 당연히 개념도 복습하겠지만 우리가 테마별로 이런 테마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면서 이런 테마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뭐 이차함수에서 직선과 실근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테마성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신 대비 들어가면 당연히 뭐 청원여고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든지 혹은 뭐 중계나 대치동에 자주 나오는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거가 있는지를 보면서 시험 대비를 마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한 시험지를 좀 운용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오지만 정말 한 시험지를 그 5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청원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관식이 있을 때, 주관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먼저 풀어볼 거고 막혔을 때 어떻게 나아갈 거고 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 기간에도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풀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운영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을 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수강 후기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서 좀 강조한 거는 결국에 아이들한테 제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너가 왜 틀렸는지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줘서 좋았다. 여기도 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해주게 해줬다. 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수강 후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좀 느끼는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수강 후기 받아보면서.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고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왔을 때 점수가 18점이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좀 올라가면서 58점, 72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좀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좀 그런 학생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유튜브 댓글인데요. 제가 뭐 유튜브를 뭐 크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총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거를 제가 수업 때 아무래도 다 풀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이들이 좀 유튜브를 볼 수 있게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름이 뭐였을까요? 저기 써있네요. 이런,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시원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쿨한 수학이라고 치시면 유튜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는 걸 올려주진 않고요. 그냥 제가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좀 그런 해설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어떤 느낌으로 수업하는구나 좀 가볍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만 안내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이제 보통 연합반으로 다 진행됩니다. 물론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은 학교별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연합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합반은 기본적으로 2개 반이 있습니다. 쪽 반은 서울 외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릿지 반이 있고 코어 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브릿지 반이 조금 수학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하는 친구들만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요.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간표 말고도 아마 받아보신 프린트 보시면 다른 수학 시간표도 있을 텐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본 수업이고요. 앞에 5시부터 7시까지는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좀 미리 수업하기 전에 미리 와서 저랑 좀 상담도 하고 아니면 숙제한 것 중에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모르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강의실 여건에 따라서 앞뒤로 좀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원여고 좀 수학 스타일이나 제 수업 방식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시험을 좀 선점을 해놓는 게. 왜냐면 이 첫 시작을 좀 밑에서 하면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이 보통 성향을 보면은 위에 한번 올라가면 애들이 그걸 지키려고 좀 열심히 해요. 또 한 번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저걸 또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사람 때문에 조금 의지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부분이 사실 고일 첫 시험은 좀 어영부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볼 때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을 받아서 좀 위를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원래는 소개 마치겠고요. 제가 마지막 순서랑 이제 집어도 귀가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치? 본인에게도 마지막 순서라서. 그래서 이상 설명에 담당했던 수업 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